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간밤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네, 충격적인 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유가가 폭등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또 화이자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김기성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한데 안 좋기도 하죠. 우리 제약사 입장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받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안정성을 조금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근데 맞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겁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9월 달에 맞으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안전성이 좀 보장된 백신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증시들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굉장히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자세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어떻게 섹터별로 흐름을 보였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맵으로 살펴보시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도 그렇게 아주 완전 초록빛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섹터별로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바 차트를 통해서 가장 강한 섹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가장 강한 힘을 보였던 섹터는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밤에 화이자 소식도 있었고 유가가 폭등했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힘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평균적으로는 3%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가 사실 70달러 선에서 우수수 내려오면서 62달러 선까지 내려가더니 하룻밤 만에 65달러 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소비순환재와 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초 소재까지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8개의 섹터가 초록불을 상승불을 켜냈고요. 약했던 섹터는 확인해 보시면 어제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유틸리티가 홀로 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100만 개미 유튜버죠. 한세구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봤을 때 상품 시장, 커머디티 쪽, 그다음에 기초 소재, 베이직 머티리얼 쪽을 눈여겨봐라라고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폭등하고 있는 달러라든지 아니면 뭐 폭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상승 기류에 있는 달러, 약간의 지금 어젯밤에는 주춤을 했지만 또 그다음에 원화 약세 이 기류가 어떻게 되면은 반대로 또 갈 수 있다는 약간의 이런 것을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유학을 보내고 계신 뭐 부모, 학부모 형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환전을 하는 것보다는 연말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러로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만큼 환율에 대한 안정감도 좀 하반기에는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 소재에 대한 좋은 흐름을 좀 예측하신 게 아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초 소재랑 또 좋은 흐름 보였다고 해주셨는데 종목별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어서 오늘 저희가 화이자 소식으로 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네. 우선은 헬스케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 차트에서 보면 헬스케어가 아주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이어서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헬스케어에 사실 붉은색이 더 많이 섞여 있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발견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섹터가 초록불을 켜냈다라는 것은 결국은 백신 기업이 상승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이자가 어쨌든 2%대의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녹색불을 켜고 있네요. 맞습니다. 홀로 굉장히 싱그러운 에너지를 뽐내고 있는데요. 화이자는 2%대 주가의 탄력을 받으면서 4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정식 승인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앞서 자세히 많이 전해주셨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이 또 다른 하나의 소식이 더 있었는데요. 화이자가 간밤에 암 치료제 개발 기업인 트릴리엄 세라퓨틱스를 23억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에서는 이제 정식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암 치료제에 대한 내용까지 좀 더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탄력을 더했습니다. 네, 여기에 모더나에 대한 소식도 있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에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오히려 모더나가 네. 화이자보다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였습니다. 무려 7%대의 탄력을 받으면서 41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공동 개발했던 바이오엔테크도 9%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정규장에서 382달러 선의 거래를 마감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월가에서는 아직 모더나가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에 지금 뭐 이미 진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이제 뭐 굳이 청산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우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실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종목은 아무래도 우리 에너지 섹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죠? 네, 에너지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굉장히 초록불이 싱그럽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의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시각이 따라오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유가가 폭등을 했는데요. 여기에 주가도 거의 유가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우선 엑슨모빌 살펴보시면 4%대의 탄력을 받았는데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장중에는 더 많이 올라갔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5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쉐브론도 확인해 보시면 쉐브론은 2%대의 탄력을 받으면서 9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옥시덴탈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옥시덴탈을 확인해 보시면 거의 7% 가까운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더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그러네요. 하는데요. 네. 네, 정규장에서는 2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에너지 섹터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지금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릴까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소식들도 좀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전기차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이제 차량 쪽이랑 이제 많이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테슬라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자동차 섹터를 보시면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까지 세 종목이 모두 색깔이 다른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약간 날씨로 치면 맑음, 흐림, 태풍 이 정도로 네.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테슬라는 지금 싱그럽게 초록불을 켜내면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의 탄력을 받았는데요. 오히려 뭐 AI 데이 직후보다 좀 더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우선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39만 6,200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성장률이 118%나 넘어서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테슬라 탄력받으면서 정규장에서 706달러 선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700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테슬라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너럴 모터스를 먼저 살펴보시면 제너럴 모터스는 저희가 어제 국내 개장할 때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LG화학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그랬죠. 저희가 확인을 네. 했습니다. 결국 어제 LG화학이 11%나 떨어진 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기차 리콜 확대에 개장 전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2%대의 약세를 기록하다가 그래도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낙폭을 조금 줄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규장에서 48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면서 흐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포드는 어땠나요? 네, 포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불을 켜냈지만 테슬라와 비교하면 그렇게 싱그럽다고는 볼 수 없는 오히려 1%대의 탄력이 조금 밀리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포드 F였다고 합니다. 이 픽업 트럭 차량인데요. 78만 7,422대를 팔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포드는 이번 주에 조금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주일간 픽업 트럭 조립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져 있어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